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살아가며 터득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말이 많을수록 상처도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지혜는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진짜 침묵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플라톤의 철학을 빌려 나이 들수록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6가지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조언은 단순한 처세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철학입니다. 가정 문제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가정은 누구에게나 가장 사적이고 소중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원적 공간이자 삶의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쉽게 꺼냅니다. 마치 일상적인 대화처럼 혹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처럼 가정사를 드러냅니다. 친구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부부싸움, 부모와의 갈등, 자녀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순간의 해방감을 위해 가정이라는 성스러운 공간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공동체의 질서를 중시하면서도 각 개인의 영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개인의 내면은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은 바로 그 영혼의 중심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근원적 터전입니다. 당신이 불화를 말로 풀어내는 순간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고 맙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말로 공유하면 위로받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판단받을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결코 당신의 가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고백을 듣고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재단하려 들 뿐입니다. 오히려 뒷말의 재료로 삼습니다. 당신의 고민은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정이 흔들릴수록 당신은 세상 속에서 더욱 외로워진다는 점입니다. 가정은 당신의 정신적 지주이자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말로 지키는 곳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켜야 하는 가장 내밀한 성역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산과 수입을 말하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성취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성공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자 자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얼마짜리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를 말하는 순간 당신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퍼져나갑니다. 플라톤은 탐욕과 질투의 감정을 영혼의 병이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닌 깊은 통찰이 담긴 경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듣는 이의 마음속엔 질투와 비교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본성이며 때로는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당신의 수입을 듣고 당신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경제적 상황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입이나 재산은 당신 존재의 작은 부분일 뿐 당신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가치와 인격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물질적 성공이 아닌 그의 품성과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당신의 삶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돈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당신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미래 계획은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말하면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책임감이 생기고 실천력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생각했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상이란 조용한 내면 속에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진정한 성장은 고요한 집중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획을 말하는 순간
그 꿈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판단과 기대라는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조언, 의심, 간섭 속에 흩어집니다. 순수한 당신의 열정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희석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은 일의 대리만족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무언가를 말한 것만으로도 마치 해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은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계획은 실천으로 말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취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뒤로서 힘을 갖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계획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꿈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표가 순수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묵묵히 걸어갈 때 그 길은 더 깊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침묵 속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성취의 동력이 됩니다. 당신이 베푼 선행은 말하지 마십시오.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선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침묵 속에서 빛날 때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선행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당신이 베푼 선행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순수함에서 계산으로 변합니다. 순수한 선의가 자기 과시나 이익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들려주는 순간 누군가는 당신의 의도를 의심하고 누군가는 비교하고 누군가는 그 기대를 이용하려 듭니다. 선행은 말해질 때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선함이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함은 결국 당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빛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선행의 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향기는 언젠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진실된 선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감동으로 남게 됩니다. 연애와 이별 이야기를 말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감정 중에서 사랑만큼 강렬하고 복잡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당신의 감정은 타인의 시선 아래 놓입니다. 가장 사적이고 소중한 감정이 타인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별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건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상처를 반복해 꺼내 쓰는 일입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닌 상처의 재생산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사랑을 영혼의 가장 신성한 연결이라 여겼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영혼의 성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신성함은 대중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조용히 지켜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은 사적인 공간에서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순수성과 깊이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은 외면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그리고 당신의 이별을 가장 존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소중한 경험이자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깊은 상처는 함부로 꺼내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에서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공유하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나누면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통념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영혼의 상처는 고유한 사색 속에서 정화된다. 이는 진정한 치유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아무에게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약점으로 기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보다 더 아프다며 경쟁하려 들기도 합니다. 상처마저도 비교의 대상이 되어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상처는 말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되새기며 그 고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계속 꺼내보는 것은 치유가 아닌 고통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상처는 조용히 껴안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스스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침묵 속의 자기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음은 숨김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육체로, 또 한 번은 깨달음을 통해. 나이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침묵이 깊을수록 영혼은 단단해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자신의 말부터 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사람입니다.